3밀리언이 아, 쉽게 3밀리언이 나오겠네.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적어도 4밀리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찍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네네네. 찍어볼까요, 우리 이따가? 아니, 남의 집이라서. 그 다음 전략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래니 플랫이 있는데요. 네. 그래니 플랫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사실 땅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네네. 그런 분들이 쓰실 수 있는 전략이에요. 네네. 지금부터는 특히나 하우스. 왜냐면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 가지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죠. 그죠. 예, 개발이 아무래도 제한이 네네. 돼 있고. 그나마 이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중엔 이게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레노베이션 이후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그래니 플랫. 지금 사실 건설비가 조금 또 더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한 16만 불? 네, 그래니 플랫 짓는데 한 16만 불 정도가 들었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오르긴 오르지 했었던 것 같아요.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게 어느 지역이냐, 또 땅이 평평하냐, 뭐 그러면서 스토모터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은 한 20만에서 한 28만까지 네, 그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래 하우스가 있는데 네. 빈 공간에 독채를 하나 더 짓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이거에 대한 건 제한이 좀 많이 있긴 하죠. 네, 몇 세케어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제한이 있고, 그래서 보통 꼼수도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네, 무슨 꼼수 네, 쓰시죠? 보통 투베드 요 정도를 뽑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붕을 더 넓힐 수는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카포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네. 미리 허가 받을 때는 그냥 카포트처럼 쓸 거다 아니면은 뭐 데크로 쓸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네. 허가가 받고 이제 네. 그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를 이제 막은 메꿔서 내 방으로 하나를 더 네,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이 그래니 플랫을 짓게 되면 당연히 네네.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만약에 내가 렌트를 주게 된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또 엑스트라 렌탈 거죠. 인컴이 잡히기 때문에 뭐 융자를 하는데 더 유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돈이 많이 드는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확장 건축인데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요거는 카운슬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니 플랫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그래니 받아야 플랫. 돼요. 네네네. 뭐 익스텐션은 저도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요. 네네. 제가 언제였지? 2021년도에 알아봤을 때만 해도 사실 제가 수영장이랑 이제 그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40만 불 정도 이제 견적을 받았었어요. 네, 엄청난데요. 근데 그럼 제가 허가 받고 뭐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좀 소요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건축비가 폭등됐다고. 네. 그때 빌더 형님이 저랑 좀 친하신 분이었는데 네네. 지금 정규가 미안한데 40만으로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얼마인데요? 아니 60만 불 플러스. 네, 60만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60만 불 플러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의 50% 이상이 네네. 더 올라갔던 그런 네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익스텐션 하면 보통 뭐 방을 늘리거나 이렇게 조금 더 공간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한이 좀 있긴 한데 앞으로 뺄 것인지 아니면 뒤로 뺄 것인지 혹은 위로 올릴 것인지. 그렇죠. 위로 올릴 수도 네, 있죠.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네네. 네, 땅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제 위로 올릴 수 있을 네네. 만큼. 물론 거기에 제한이 있죠. R2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제한이 있기 네네. 때문에 내가 뭐 2층인데 3층으로 막 올린다든가 이런 네네. 거는 좀 불가능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앞이나 뒤로 편한 쪽으로 빼기도 하고요. 이거 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도면 그리는데 한 25,000불 정도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뭐 서베이, 엔지니어링 서베이네 뭐 스토모터 어떻게 해야 되네 막 이런 거 조사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도 몇만 불 들어간 것 같아요. 다 합치면 계속 이런 서베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카운슬에 또 허가를 받는데 물론 뭐 그런 신청 비용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뭐 공공 그런 시설물에 데미지를 먹을 수도 있으니 얼마를 디파짓 해놔라 이런 비용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거 공사하실 때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공사 비용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다큐멘트 네, 비용들, 네. 정부 비용들, 하드코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근데 물론 익스텐션을 하시고 나면 집값은 무조건 오르죠. 그쵸. 왜냐면 방 하나가 있는데 주로 적어도 10만에서 30만 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네,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얼마만큼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 몇 개가 들어가는 네네. 거기에 바스룸, 특히 인스윗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요. 네네. 왜냐면 비용이 워낙 비싸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익스텐션도 정말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땅 크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네. 네네. 그리고 좀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넉다운 리빌드. 네. 원래 사실 이제 키야마도 살짝 넉다운 앤 리빌드 하시면서 그쵸.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셨다가 요즘에 건설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네네네네. 그냥 레노로 지금 진행을 하셨잖아요. 사실 건설 비용이 높은 것보다도 네네. 제가 사실은 이걸 진행을 바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컨스트럭션 론을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아예 넉다운하고 다시 네, 넉다운하고 리빌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글렌데일에 집 공사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맞아요. 제 융자 상황이나 이런 돈 들어가는 거 따졌을 때 제 전략에서는 이제 넉다운을 포기했고요. 네네. 근데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정말 넉다운하고 리빌드 할 생각은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사실. 넉다운하는 이제 데몰리션 비용도 엄청나고 새로 지으면은 그 뭐 도면에 따라 다르겠죠. 그쵸, 네네. 그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달라요. 네. 혹시 코테이션은 받아보셨나요? 쿼테이션을 아니면- 받아보진 않았는데 제 옆집이 네네 맞아요. 그게 넉다운하고 리빌드인데 바로 옆집. 의사분이셔가지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얼마에 지었는지. 네. 했더니 1.2 밀리언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네. 왜냐면은 저도 넉다운을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노를 해야 되니까 네. 저하고 친한 이제 빌더 형님을 모시고 갔었잖아요. 네네. 형님 저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이렇게 네.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건 적어도 1.8은 들어갔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딱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30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음. 근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예, 옆 네이버에게 여쭤봤더니, 자기네들 1.2 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전에 락인된 프라이스로 그때 코테이션 이제 계약이 돼 받았구나. 있었던 거예요. 네. 계약 자체도.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계속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다가 이번에 이제 거의 아직도 공사가 살짝 안 끝나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1.2에 뭐 프라이스 더 이상 문제 베리에이션 없이 베리에이션 없이 네네.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와 정말 럭키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내가 1.2였으면 나 당장 졌다고 이거. 네네네. 그 집은 저도 아마 그랬어요. 다 짓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받으면 3밀리언이 이 쉽게 3밀리언이 나오는데.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적어도 4밀리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찍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네네네. 찍어볼까요, 우리 이따가? 남의 집이라서. 네네네. 어쨌든. 네네. IP 데이터 정도만 한번 찍어.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네.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은행까지 업데이트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안 됐겠죠. 네, 안 돼 있을 됐을 수도 겁니다.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풀 감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인사이드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긴 한데 네네.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네. 수영장도 또 네. 풀도 하나 만드셔서 또 그건 또 엑스트라로. 네. 자본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밸류가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네, 왜냐면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구축에다가 익스텐션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도면을 좀 못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을 못 받는데 요즘은 진짜 리빌드 새로운 빌딩이 지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트레스만 감당할 수 있다. 지어지기 전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하면 넉다운하고 리빌드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요즘 마켓도 신축을 더 좋아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건축비가 제가 요번에도 이제 지으면서 이제 여쭤봤는데 지금 관세, 그 트럼프가 관세 이것 때문에 불이값이 15% 올랐대요. 네,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여서, 네, 그래서 또 건설비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네. 건설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넉다운하고 리빌드 하는 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땅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땅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아마 내가 넉다운을 리빌드 하면 네. 정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만약에 넉다운하고 리빌드 하잖아요. 그 집이 하나가 넉다운을 리빌드해서 정말 비싼 가격에 팔리잖아요. 그럼 옆집들도 리빌드 합니다. 같은 네, 라인에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스트리트 그 가격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트리만 딱 찍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집이어도 가격이 이미 밸류에이션은 올라가 네, 있어요. 디벨로퍼 분들이 다 아니까요. 네. 여기는 넉다운하고 치면 뭐 50만 원에서 1밀리언 정도 프로핏이 나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네, 구매를 네, 해서 네.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디비전 이제 듀플렉스 개발인데요. 네. 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많이 알아보는 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언제였죠?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뭐 라이드나 이쪽에 이제 가격 2포인트 중반대에서 한 3 초반 요 가격대에 있는 매물들이 네네. 지금 많이 다운돼 있으니 그런 네네. 거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가 제가 한참 라이드, 노스라이드 네네. 요쪽, 에핑, 뭐 이스트우드 요쪽에 듀플렉스를 하나 해보려고 네네. 그때 알아보고 있던 추세였어요. 그때 임장 많이 다니셨죠? 네, 임장 엄청 다녔죠. 그때 네네. 사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찍어놓고 공개를 뭐 안 하긴 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한 찍어놓은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노스라이드의 듀플렉스들이 팔리는 가격이 2.8에서 3포인트 초반이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빌더들이 그냥 땅 좀 반듯하고 수어 괜찮게만 지나가면 그냥 되게 비싼 가격에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건설비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걸 포기하더라고요. 네, 감당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때 빌더랑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네. 견적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자기도 이 듀플렉스를 이거 사서 듀플렉스를 짓고 팔려고 해봤는데 네네. 감당이 안 된대요. 이자율 자체가 너무 비싸고 맞아요. 건설비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어쨌든 DA나 뭐 CDC 받는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출혈이 너무 크고 그리고 내가 이걸 새 집을 샀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집 한 채당 한 10만에서 15만 불 이상을 손해보면서 팔아야 돼요. 왜냐면 마켓이 워낙 이제 이자율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디벨로퍼들이 샀다가 그냥 파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죠. 실질적으로 그때 뭐 2.7 얼마에 샀는데 디벨로퍼 분이 근데 2.5에 팔았나?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죠. 네, 사실 같은 가격에 팔아도 스탬 듀티나 뭐나 이제 그죠. 이자율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손해인데 그거보다도 못되게 팔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짓고 해도 그렇게 계산이 안 된다는 네.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요즘 네. 허가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네. 이제 듀플렉스 네네네네 수요가 부족하고 특히 라이드 카운슬 요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프렌티지가 15m 이상이어야 되고 15m 정도 해야 600 스퀘어 네네. 이상이어야 되고 했는데 요즘 많이 줄어서 지금 450 스퀘어 미터면 되고 이제 프론티지도 12m. 네, 그러니까 이런 제한은 많이 풀리긴 하는데 네네. 이게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맞아, 들다 정말. 보니까 네.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듀플렉스 제가 예전에 할 때 정말 이제 그거는 칩프라이스죠. 프로젝트 하우스 하시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80만 대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개발을 할 만했어요. 80만 불. 네, 80만 대. 그럼 듀플렉스 2채를 이렇게 짓는데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1.2 이하는 없어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판매할 때는 뭐 80만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거 해야 돼 추가하면 그렇죠. 이제 네. 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프로젝트 하우스를 하는 그런 큰 회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빌더들이 개인 빌더들이나 뭐 이제 조금 네. 그런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적당히 짓는데 1.6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얼마를 풀지. 지금은 더 비싸죠. 네. 아무래도. 그때가 아마 올해 제가 한참 볼 때가 2월이었나요? 아마 작년 10월 요때부터 올해 2월 요때 사이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네,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상승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올드하우스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할 만하죠. 그렇죠. 네, 이미 어느 정도 페이오프가 다 됐을 거고, 땅도 옛날 하우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네, 가격이니까 내가 듀플렉스가 허가가 나온다. 만약에 진짜 뭐 천수개가 트리플렉스까지 된다. 그러면 저라면 할 것 같아요. 네. 짓는 비용은 부담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내가 났을 팔았을 그죠.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땅은 무조건 미리 네, 땅은 사두시는 게 큰 좋은 걸로. 거죠. 네. 가능하면 하우스에 땅 큰 걸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개발 못하고 DA만 받고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DA만 받고 팔아도 가격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면 승인 받는 데까지 또 시간이 들리고 네 들거든요. 왜냐면 도면 그려야 되죠. 뭐 그런 비용들 들어가야 되죠. 서베이 해야 되죠. 네네. 그런 비용들까지 생각하고 하면 네 그래서 DA만 받고 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네, 오늘은 호주에서 집값을 올리는 이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원래 고객님 요청이 있었죠. 네. 제가 이렇게 네네. 하면서 한번 스레드에서 네네. 요청이 왔었어요. 네네. 네. 혹시 궁금한 게 뭐가 있으신지 어떤 내용을 달았으면 좋겠는지 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올리니까 고객 스친 분께서 네네. 네. 그러면 집값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네.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이번 편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거나 돈 팀장님이나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도 재미있게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 하죠. 여기서는 그냥 되게 그냥 제한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데 네.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다, 이런 게 궁금하시다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시드니 베이스면 또 소개를 어느 정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자가 되게 하다의 뜻을 가진 NH그룹의 팀장 신동혁 브라이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